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자,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는 욕심을 내지를 않습니다. 자, 1, 2월 달에 뭐를 해야 되는지 줄거리를 빨리 잡으셔야 돼요.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시는 도시개발 사업은 어디서 나왔어요? 관리계획의 4번에서 나왔죠. 4번에서 개발사업, 정비사업이 나오고, 자, 이 사업이 끝나면 다음 주에는 이제 정비사업을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이해하셔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요? 요 6개는 전부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하는 것들이죠. 관리계획 내용인데 요거 2개가 법이 따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요 3가지는 한 집안 식구인데도 법이 따로 돼 있죠. 그래서 서로 비슷하다는 거죠.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뭔가 달라요. 그래서 뭐가 같고 뭐가 다른지를 우리가 찾아내야 돼. 항상 사업의 1단계는 어디에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뭐를 하셔야 돼요? 사업 결정이 있어야 사업을 하죠. 그래서 3번, 4번을 우리가 사업을 꼭 공부를 하시고 오세요 이렇게 했었는데 하시고 오셨어요? 그게 이제 공부가 안 되는 바로 이유입니다. 3번을 하고 와야 4번 얘기가 조금 연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어쨌든 사업 결정을 하는데 요 3가지 사업을 우리는 무슨 사업이라고 불렀어요? 도시군 계획사업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계획사업은 종류가 몇 개고? 3개고. 계획사업은 종류가 3개고. 도시군 계획사업은 무슨 절차로 결정하는 사업이고?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항상 1단계 사업을 결정하는 단계는 관리계획입니다. 그래서 3번 사업은 국계법에서 직접 했기 때문에 오리지널 관리계획 절차로 결정을 했고, 4번은 법이 따로 돼 있어요. 따로 돼 있기 때문에 사업을 결정하는 절차가 똑같아요? 조금 달라요? 달라요. 뭐가 다른지를 우리는 공부하실 거예요. 자, 우리 도시개발법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동네를 신도시를 개발하고 싶다. 그러면 어떤 도시로 만들고 싶은가 하는 계획부터 먼저 짜야 돼요. 그게 사업 결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동네가 종전에는 집원이 요게 도로라고 치고 집원이 삐뚤삐뚤하고 막 마음대로 요렇게 생긴 요런 동네였다면은 이 동네를 개발을 해가지고 도대체 어떤 동네로 만들어 볼 것인가 하는 계획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반듯하게 mod어내고 도로도 만들고 이렇게 가구와 획지를 만드는 거예요. 이 동네 모양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주거단지를 만들어 볼 건가, 산업단지를 만들어 볼 건가, 복합 신도시를 만들 건가 하는 이러한 계획을 먼저 구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동네를 이렇게 바꾸겠다 하는 계획을 우리는 개발계획이다 이렇게 불러요. 개발계획은 다른 게 아니고 개발사업을 할 계획이라는 얘기입니다. 도시개발사업 할 계획을 줄여서 뭐라 불러요? 개발계획. 그러면 요 동네를 요렇게 바꿔보자 하고 개발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일정한 절차를 거치겠죠. 그 절차가 뭐라고? 관리계획이에요. 계획사업은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거거든. 요렇게 계획을 안을 짜서 도시군 관리계획이란 절차를 거쳐가지고 이 동네를 뭘로 지정한다? 도시 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개발계획이 뭔지 아시겠죠? 개발계획은 이 동네가 어떤 모양으로 바뀔 건가를 결정하는 게 개발계획입니다.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우리 마을이 어떤 마을로 변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개발계획 만들 때 지난주에 뭐도 공부하셨어? 주민한테 동의도 받았죠? 한지 방식으로 할 때는. 그리고 주민한테 의견도 충분히 듣는다 이렇게 했었죠. 의견을 충분히 듣는 건 사업 절차를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를 안 하셨어요. 요거는 이제 3월 달에 공부하실 거야. 그러면 지난주에는
이 동네가 이렇게 바뀌는 건 중요한 계획이니까 동의를 받겠다라는 얘기까지 들어봤어요. 이게 개발 계획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법조문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자는, 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자가 누구죠? 지정권자. 자, 여기서 우리 한 번 더 얘기해 볼까요? 요 6개는 지정이란 말과 무슨 말은 같다? 결정이란 말은 같죠? 그래서 지정권자가 누구예요? 그러면 결정권자다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그러면 결국은 이 관리계획을 결정하는 자, 즉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 구역을 지정하고 싶으면 개발계획을 뭐 해라? 수립해서 구역을 지정해라. 우리가 구역이 없는 계획은 없습니다. 대상 지역도 없는데 계획을 짠다는 건 말이 안 돼요. 항상 마음속에는 구역이 먼저 있는 거야. 근데 이 구역을 개발구역으로 고시를 하고 싶을 때는 구역을 먼저 고시하지 말고 개발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구역을 고시해라, 이런 뜻이었죠. 그래서 같이 고시한다는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도시개발법에만 나오는 특징이 뭔가요? 도시개발구역을 먼저 지정을 하는 예외가 있었죠. 먼저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나중에 수립하는 예외를 인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계획사업이 몇 개인데? 3개인데 3가지 계획사업 중에서 유일하게 도시개발법에만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시설사업이나 정비사업은요, 구역이 먼저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항상 계획을 만들어서 이렇게 시설 부지를 만들고 계획을 만들어서 정비구역이라는 걸 만들거든. 근데 여기 예외를 인정하잖아. 자, 여기서 제가 무슨 말을 합니까? 이 계획과 구역은 한 몸이에요? 다른 몸이에요? 한 몸이에요. 개발계획을 고시하면 그 개발계획 내용 1번이 개발구역이야. 어디를 개발할 건지를 먼저 알려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구역을 먼저 고시하고 계획이 나중에 고시된다는 건 요거는 한 몸이다, 다른 몸이다. 그래도 한 몸입니다. 계획이 나중에 나온다는 건 맞는데요, 이 구역이 먼저 나온다는 말도 계획이 하나도 안 나오면서 구역만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요 계획 중에서 일부 중요한 것, 인구를 얼마를 수용하고 어떤 신도시를 만들 건가는 기본적인 계획은 구역을 고시하면서 먼저 고시를 하고 나머지는 뭐 한다고요? 계획을 나중에 수립한다, 이런 뜻이라니까. 그래서 여기는 계획을 다 만들어서 구역을 고시해라, 이런 개념이라면 여기는 계획을 일부만 만들어서 구역을 먼저 고시해 놓고 나중에 계획을 고시한다, 그런 뜻이죠. 그럼 여기서 이 계획은 2년 아니면 몇 년에 나와야 돼요? 자, 여기서 2년, 5년의 구분은 330만 제곱미터로 구분을 했습니다. 330만 제곱미터가 안 되면 2년 내에 고시하면 되고, 개발계획을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은 5년 내에 고시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330만을 갖는 의미가 뭐든가요? 복합 기능의 신도시. 구역이 330만 이상이면 주거, 아파트만 짓는다든가 그러면 안 돼요. 주거, 상업, 위락 등의 기능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라. 아시겠죠? 그래서 330만 이상은 5년, 330만 미만은 2년,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해서 사업을 결정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지난주에 공부를 하셨고, 그 중에서 위에가 원칙이죠. 구역을 지정하려면 계획을 먼저 만들어서 해라라는 뜻이고, 이 개발계획 밑에는 제가 항상 지지라고 2가지를 적습니다. 자, 이 개발계획을 누가 수립합니까? 지정권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그래서 이 개발사업은 지정권자를 제가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관할, 관청. 자, 우리는 사업이 3개입니다. 계획사업이. 그러면 관할, 관청도 몇 개예요? 3개지. 시행자는 뭔가를 관청에 인가를 받고 검사를 받고 승인을 받으려면 아무 관청이나 찾아갑니까? 관할, 관청을 찾아갑니까? 그렇죠. 그래서 관할, 관청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시설사업의 관할, 관청은 누구였던가? 결정권자.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개발사업은 관할, 관청이 누구야? 지정권자. 아까 제가 결정권자와 지정권자는 같은 의미라면, 그럼 사실상
시설 사업을 결정한 결정권자,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즉 개발 사업을 결정하는 결정권자, 같은 말이에요. 같은 자예요, 같은 자. 그럼 우리는 개발구역 지정권자가 누군지 알겠다, 그죠? 원칙은 누구? 시도, 대도시. 예외적으로 누구? 국장. 결정권자. 자, 그리고 우리 개발계획 내용에는 뭐 빼고는 다 있다고 그랬어요. 지구단위 계획을 제외하고는 개발계획에는 개발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결정한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여기서 지구단위 계획 빼고는 다 여기서 결정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만약에 우리 시험에 나오면 개발계획의 내용인지 아닌지를 물어본다.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이 아니면 다 맞다라고 대답하시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이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은요 다 지구단위 계획으로 한다고 했어요. 지구단위 계획으로 개발하고 재개발을 합니다. 하는데 그럼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지구단위 계획을 개발법은 개발계획에서 수립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무슨 계획에서 나온다고? 실시계획에서 나온다. 요 두 가지를 여기서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개발계획에 대해서 한 6가지를 공부를 하실 텐데 초창기에 3개 정도만 잡아주면 돼요 라고 입문과정에서 했고, 1월 과정은 1개 빼고는 우리가 다 봤어요. 첫 번째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시기는, 원칙은 구역을 지정하려면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예외도 있다. 그래서 이걸 물어본다고 그랬죠. 어떤 경우는 구역을 먼저 지정할 수 있나? 이걸 물어본다 이 말이에요. 그 경우는 크게 사유가 2개였죠. 크게 사유가 2개였습니다. 예외적으로 구역을 먼저 지정하는 것, 개발계획을 말하는 거 공모할 때입니다. 개발계획 공모. 우리 교재는 박스 안에 같이 집어넣어놨는데 공모하고 별도로 정리하셔야 돼요. 나머지는 갑자기 땅값이 많은 지역, 올라가는 지역. 갑자기 올라간다는 건 주상공이에요, 주상공이 아니에요? 주상공이 아닌 지역을 말하죠. 주상공이 아니라는 말은 다른 말로 녹관농자죠. 우리 관농자는 시골을 말했고 비도시 지역이고. 자, 녹지지역 하면은 개발법에서 약속한 게 있습니다. 개발법에서 녹지지역은 무슨 녹지는 절대로 넣으면 안 돼? 보존 녹지 넣으면 안 되지. 생산 녹지는 조건이 뭐예요? 전체에서 몇 프로? 30% 이하가 돼야지. 그런 조건을 기억하죠. 이런 지역은 구역을 먼저 묶을 수 있어요. 개발계획을 공모한다든지. 근데 반드시 녹관농자가 아니고 주상공이 일부 있어도 됐죠? 일부 전체에서 몇 프로? 30% 이하. 그 30% 숫자를 물어봅니다. 30% 주상공이 30% 이하라면 구역을 먼저 지정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는 됐는데 한 개를 주의한다면 국가균형발전이 있었죠? 국가균형발전. 국장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정한다. 국가균형발전은 그냥 뭐라 생각하시라고? 무조건 돼. 구역을 먼저 지정할 수 있어? 있어. 나중에 개발구역 지정할 때 기준이 있어요. 아무 때나 지정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균형발전은 무조건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딱 하나 빼고 무슨 지역은 안 됩니까?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안 돼요. 그래서 국가균형발전 목적은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안 된다. 그거 하나 기억하십시오. 자, 두 번째는 우리 개발계획에 대해서 아까 했죠. 동의. 개발계획은 이 동네가 어떤 모양으로 바뀌는 건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계획이기 때문에 동의를 받습니다. 무슨 방식으로만?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동의받는 거예요. 수용 방식에서는 개발계획에 대한 동의가 없어. 그거 하나. 면적은 얼마? 3분의 2. 엔더 총수는? 세 번째는 개발계획의 내용은 지구단위 계획 빼고는 다 있다. 이번 진도도 거기밖에 안 했어. 요거밖에. 우리 입문과정 요 3개 했고. 자, 이번에는 뭘 하셨느냐? 자, 이 절차가 관리계획이고 이 개발계획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관리계획은 무슨 법에 나오는 거예요? 무슨 법의 내용이야? 국토계획법이지. 국토계획법을 엄마법이라고 보고 모법. 여기서 분가해놓은 개발법이라 정비법은 무슨 법이라고 보자?
아들법, 잡법이라고 보자고. 그러면 설날이 돼서 아들들이 엄마 집에 찾아갈 거 아니요. 찾아가면은 요 개발계획이라는 놈이 엄마 집에 찾아가면은 관리계획에 해당하는 거야. 뭐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 개발계획이 관리계획이라고. 그럼 관리계획은 국회법에서 무슨 계획에 부합돼야 돼? 집에 엄마 집에 찾아가면 세배해야지. 세배를 언니한테 해, 엄마한테. 동문서답을 하지 마시고 엄마한테 세배, 언니한테 세배. 엄마한테 하잖아. 엄마 아빠한테.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는 뭐 형제간끼리도 세배를 하는 집이 있다고 하긴 하던데 그 세뱃돈 줘야 되니까 안 하는 게 낫고. 엄마한테 하잖아. 얘가 관리계획이야. 얘가 관리계획인데 또 관리계획한테 세배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개발계획은 광역도시계획이나 무슨 계획에? 우리 국회법에서 공부하신 게 이거잖아. 국회법에는 계획이 3개가 있는데 관리계획은 위에 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돼야 되는데 또 공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부산시에 어느 동네를 개발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면 부산시 기본계획에 맞게 해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광역도시계획이기 때문에 거기도 맞게 개발계획 수립한다 이 말이에요. 330만 제곱미터 이상 방금 했죠? 330만 이상 뭐가 돼야 돼? 복합신도시가 돼야 돼. 여러 가지 등의 기능이 상호 조화를 이루어야 돼. 딱 한 개 안 봤어.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딱 한 개 안 봤어. 이 딱 한 개는 우리 시험에서 딱 한 번 나왔어. 딱 한 번. 그렇다고 중요하다고 안 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나중에 한번 들어보면 돼. 그럼 개발계획에 대해서는요.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3월 달에 가면 뭐 공부하느냐. 요 동의에 관한 내용을 조금만 더 추가하면 개발계획은 다 끝났어 이제. 개발계획의 내용은 다 끝났어. 이제 오늘은 이 도시개발구역에 관한 내용을 공부를 하실 거예요. 자, 그럼 질문 한번 해봅니다. 도시개발구역, 구역은 쫀이네 쫀. 쫀은 학습의 목표가 뭐예요? 대상과 절차지. 쫀이 나오면 우리는 항상 대상과 절차를 우리 시험에서 물어봅니다. 그동안에 수많은 쫀을 공부하셨잖아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다 쫀이잖아. 지구단위계획구역, 시설 부지도 다 쫀이야. 쫀에서 이걸 물어봐. 자, 그런데 우리가 지정하는 대상은 어디다 지정할까요? 하는 건 최근에 우리 시험에 한번 물어봤는데 그렇게 자주 물어보는 건 아닌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뭐 17회 때 한번 어렵게 한번 물어봤고 어려운 내용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해봅시다. 자, 우리 계획사업은 규모가 큰 거, 작은 거. 일정 규모 이상이죠. 여기에 일정 규모 이상이란 건 무슨 면적을 말한다고 했어요? 토지. 토지 형질 변경 면적이 커야 된다는 거야. 아시겠죠? 우리 개발행위 허가 기억납니까? 개발행위 허가 기억나요? 지난주에 했잖아요. 개발행위 허가는 규모가 일정 규모 미만. 에이? 거기는 수치는 안 외웠는데 전부 미만이란 말만 기억하고 왔죠. 그 미만은 개인적으로 개발행위 허가 받아서 할 수 있고 말이야. 이 규모 이상이 되면은 개인적인 사업은 안 되고 계획사업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럼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려고 그래. 규모가 큰 거, 작은 거? 큰 거. 나중에 재개발하려고 정비구역 지정해. 규모가 큰 거, 작은 거? 큰 거. 계획사업은 큰 거예요. 그리고 얘는 공익사업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공부하셨잖아. 그러면 우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일단 토지 면적이 커야 될까, 작아야 될까? 커야 돼요. 이 수치를 우리 시험에 한번 최근에 물어봤어. 근데 이 수치를 못 맞추신 분은 한 분도 없을 거야. 개발부 공부했다면 나중에 다 알아. 지금은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어. 나중에 다 알아 하는 것은요. 내가 알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면 안 됩니다. 나는 모를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면 안 돼. 다 알게 되니까 신경 쓸 거 없고 지금 알아야 될 걸 알아야 되는 거야. 지금 알아야 될 걸. 일단 개발사업 하려면 규모가 커야 돼. 그런데 이 규모가 큰데 이 규모가 아무 땅덩어리나 규모를 크게 이 동네 규모 크게 이만큼 개발하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다 기본 계획에 다 짜져 있잖아. 밑거름이 계획이 다 짜져 있으니까
개발할 수 있는 용도의 토지가 뭐여야 될까요? 이게 규모가 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저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나 농림지역이 왜 개발이 잘 안 될까? 개발할 수 있는 용도의 토지가 이렇게 큰 규모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조그마한 집 하나 지을 수 있는 집터는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큰 규모로 개발할 수 있는 땅이 그런 시골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이 잘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개발할 수 있는 땅덩어리가 이런 규모 이상이 돼야 된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요 말이 조금 처음 들으면 어려워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딱 이해하고 갑시다. 기억 안 나셔도 괜찮아. 우리가 주거상호공업지역 있죠. 주상공은 개발하는 땅이에요? 보존하는 땅이에요? 이건 무조건 개발이야. 주거상호공업은 도시지역 중에서도 녹지지역 빼고는 주상공록을 우리는 도시지역이라 하잖아요. 도시지역 중에서도요, 주상공은 보존이 없어요. 우리 동네 주거지역인데 밭이 있는데 논이 있는데 그건 무늬만 논이야. 무늬만. 이미 내부적으로는 주거지역으로 개발하기로 다 계획된 땅덩어리라니까. 거기 있는 논은 저 시골에 농림지역에 있는 논 가격하고 같이 생각하면 돼, 안 돼? 절대로 안 되는 것이야. 주상공 무조건 개발이야. 그럼 주상공은요, 무조건 개발 용도죠. 그럼 주상공은 이 면적이 크면은 무조건 개발 사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뜻이요. 주상공은. 그 문제는 주상공이 아닌 땅의 문제지. 생각을 보세요. 녹지지역이나 관농자는 도시지역 외 지역이죠. 녹지지역은 도시지역이라도 개발하는 땅이 아니죠. 이런 땅들은 아무 때나 개발 사업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지. 이런 땅들은 개발을 할 수 있는 용도가 돼야 돼. 아니 뭔 소리요? 요것들은 개발 안 한다는 용도인데 개발 안 한다는 용도인데 무슨 개발 용도가 있어? 여기서 이거는 어디에서 나눴어요? 주상공록 관농자는 어디에서 나눈 거야? 무슨 계획에서? 관리계획에서 나눈 거야. 관리계획에서. 관리계획은 물감칠하는 거고 그 밑에 밑그림이 있죠? 기본계획. 밑그림. 요 개발 용도란 말은 관리계획에서 개발 용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계획에서 개발 용도를 말하는 거야. 밑그림에서. 이 말이 어려워. 그러니까 우리 저 시골의 어느 동네를 개발을 한다는 얘기는 시골의 녹간농지를 개발한다는 얘기는 이 용도지역 자체는 지금 개발하는 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관리계획 밑에 관리계획을 만들기 전에 뭐부터 밑에 스케치부터 해놨잖아. 기본계획. 그 기본계획에서 개발 용도를 말하는 거야. 그럼 기본계획에서 개발 용도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잘 들어봤어요? 지난주에 들어봤어. 녹관농자, 얘는 시가화 용도라고 그랬고 녹관농자는 유보 용도도 있고 보전 용도도 있었잖아. 그 유보 용도를 시가화 예정 용지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런 땅들도 앞으로 시가화가 될 예정지가 있다 없다? 그렇지. 우리는 앞으로 땅 장사하려면 이런 동네 찾아가서 그 시가화 예정 용지 찾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땅들을 우리가 정보를 미리 알면 어떻게 한다고? 돈을 버는 것이. 그래서 이 부동산은 정보 싸움이에요. 정보 싸움. 정보. 그 정보를 많이 얻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하다못해 부산시장을 한번 하든지 뭐 구청장을 한번 하든지 한번 하라고. 못하니까 그러면 못하니까. 그 어떤 사람은 그렇잖아. 뭐 저 동네는 말을 다 샀더만 말. TV에 나 그렇게 하시죠. 자, 그럼 이번 주는 다른 거 이해 못하셔도 돼. 개발할 수 있는 땅이 규모가 커야 개발 사업을 하는데 그 개발할 수 있는 용도란 주상공이라면은 무조건 개발 용도니까 면적만 크면 돼. 근데 주상공이 아닌 녹간농자는 무슨 계획에서 개발 용도가 돼야 돼요? 그렇지. 기본계획. 관리계획 하면 안 된다고. 관리계획 하면은 개발이 안 되는 땅들이야. 얘들은. 기본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 밑그림에서 개발 용도가 되는 땅. 아시겠죠? 그런 동네를 개발 사업하는 거예요. 그럼 물어봅시다. 자연환경 보전지역도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다 없다? 있어. 기본계획에서 개발 용도가 돼 있다면 다 되는 거야. 우리 개발법에서
절대로 나오면 개발구역 지정 대상으로 나오면 안 되는 용도 지역이 딱 하나가 있다고 했죠. 그게 뭐예요? 보전 녹지. 보전 녹지는 절대로 개발구역 지정이 안 됩니다. 자, 요 말 하나 이해를 해주시고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 때문에 머리 싸맬 필요는 없고 개발사업은 규모가 커야 된다더라. 요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난 입문 과정에서도 보셨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여기에서 지정 절차라는 것은 결국은 뭘 물을까? 지정권자가 누구고 어떤 절차로 지정하나 이걸 물어보겠지. 근데 최근 우리 시험에 이 절차 중에서 좀 우스운 데서 또 좀 약간 이상한 데서 한번 물어봤는데 어쨌든 우리 시험에서 제일 많이 물어본 건 요 지정권자. 개발구역을 누가 지정하느냐 이걸 제일 많이 물어봤다고. 개발구역 지정권자는 이미 우리는 공부 한 번도 안 해도 알아야 되겠죠. 누구? 원칙. 시도 대도시. 예외적으로 누구? 국장. 이 개발구역 지정권자는 우리 관리계획에 뭐하고 똑같아? 결정권자하고 똑같아요. 일반적인 결정권자하고 똑같아. 시장군수는 결정권 있어요? 없어요? 시장군수가 관리계획 6개 중에 결정권 있는 건 몇 번만? 5번만. 지금 그렇게 알고 계시죠? 예,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개발구역 지정권자는 원칙은 시도 대도시 시장이고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기억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건 암기가 아니에요. 암기가 아니에요. 우리 공법을 잘못 공부하면 무조건 암기인 줄 알아. 하여튼 뭐만 나오면 대가리를 따요. 대가리를 따면 무조건 외워요. 처음엔 재밌는 것 같은데 나중에 죽어납니다. 나중에 죽어나. 외우는 거 아니야. 개발구역 지정권자를 1년 내내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이걸 외우니까. 그럼 우리는 여기서 시도 대도시가 지정권자고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는 사실까지는 누구나 쉽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우리 시험에는 결론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유가요 5가지가 있는데 요 5가지를 우리 시험에서 자주 물어봐요. 이걸 자주 물어봐. 근데 시도의사 대도시시장이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물어볼 수 있는 게 2가지가 있습니다. 2가지가 있는데 요 2번은 반드시 물어봐야 될 내용인데 개정이 되고 나서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물어봤어. 몇 년이 지나도록. 한번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이고. 자, 여기 첫 번째 기억하실 게 뭐냐. 시도 대도시가 지정하는데 만약에 2개 이상의 시도 대도시에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구역이 2개 이상의 시도 대도시에 걸쳐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때 누가 지정하느냐 이 말이에요. 부산하고 김해하고 걸쳐져 있다는 거야. 응? 김해하고 창원하고 걸쳐져 있다는 거야. 누가 지정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걸 우리는 하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우리 공법은 2개 이상에 걸쳐져 있어요 라고 하면 당사자가 뭘 해서 해결하는 게 원칙이다. 협의를 해서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협의를 해서 하는 게 원칙인데 구역을 지정할 때 협의해서 한다는 거 여기밖에 또 안 나와.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가 계획 같은 걸 만들잖아. 부산하고 김해하고 만약에 이렇게 계획을 같이 만드는 계획이 있다면 당사자가 협의하는 게 원칙이에요. 계획 짜는 건. 근데 구역 지정하는 건요. 니들이 협의해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말은 여기밖에 안 나온다고. 기억 안 나셔도 괜찮아. 우리 광역계획권 공부했죠. 광역계획권. 요번에 강조는 들었는데 기억 안 나도 괜찮다. 광역계획권을 누가 지정해요? 국도가 지정했지. 광역계획권에 같은 도안이 있으면 도지사. 2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으면 이건 시도에 걸쳐 있으면 시도의사가 협의합니까? 국장이 지정합니까? 국장이 하잖아. 국장이 협의하는 거 아니라고. 그런데 우리 도시개발구역은요 2개 이상이 걸쳐 있다면 당사자가 협의합니다. 이런 게 앞으로 헷갈려. 근데 지금 뭐 당장 이렇게 기억이 탁 나고 이런 건 아니고 수십 번 헷갈렸다가 기억이 났다가 그렇게 시험장에 가는 거야. 자, 어쨌든 2 이상의 시도 대도시에 걸쳐지면 누가 지정할래? 하면은 우리 도시개발구역만큼은 당사자가 뭐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협의는요
항상 또 두 가지가 있어. 제 강의를 착실하게 안 따라오면은 처음에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그죠? 왜냐하면 저는 전체적인 얘기를 자꾸 합니다. 그 부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야지 결국은 시간 가면 정리가 돼. 협의는 두 가지가 있어. 당사자가 공동을 하는 게 있고, 어느 한쪽을 정해주는 게 있고. 협의해서 우리 공동으로 하자. 협의해서 네가 해라. 이렇게 하는 두 가지가 있거든. 근데 구역 지정은 절대로 공동 지정이 없어. 우리 개발구역 지정할 때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네. 우리 도시개발구역은 시도대도시가 지정하는데 두 개 이상이 걸쳐지면 유일하게 구역 지정하면서 협의한다는 말이 나오고, 협의를 하는데 같이 지정하는 게 아니고 어느 한쪽을 지정할 자를 정한다는 거야. 쉽게 말해서 가위바위보 해서 네가 지정해 이렇게 한다는 거야. 아시겠죠? 근데 광역계획권은 어떻게 했어요? 시도에 걸쳐지니까 장관이 지정해버렸잖아. 당사자가 협의하는 게 아니고 시험 칠 때까지 헷갈린다. 아시겠죠? 헷갈려 죽겠네 이러면서 지금 봐 죽으려고 이러고 하면 안 돼요. 시험 칠 때까지 헷갈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시도 대도시끼리 협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는 장관한테 넘어와. 여기는 당사자 간에 협의가 안 되면 누구한테 넘어와? 장관한테 넘어와. 아시겠죠? 그거 하나만 주의합니다. 자, 그래서 두 개 이상의 시도 대도시에 걸쳐지는데요. 시도 대도시 간에 뭐가 이루어지지 않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장관이 지정하는 사유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토부 장관이 뭔가를 해요 그러면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사유 1번이 뭐다? 국가계획이에요. 국가계획. 왜 부산에 개발사업을 하는데 부산시장이 지정을 안 하고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느냐?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개발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 국가가 개발사업 필요가 있다. 제가 이제 일단 책 보지 마시고 책하고 다르게 제가 짚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개발사업 한다 그러면 국장이 지정할 수 있어. 자, 우리 신도시 개발사업은 기존에 있던 도시인가요? 기존에 이렇게 건물이 있었는가요? 대부분 나대지인가요? 나대지를 개발하는 거예요. 나대지를.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개발 같은 경우는 어때요? 건물이 아파트가 있는데 지진이 났다. 무슨 벼락이 떨어졌다. 불이 났다. 해가지고 신속하게 아파트를 다시 지어야 되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여기는 나대지야, 나대지.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 사업은 천재지변하고는 관계가 없어. 우리 도시개발 사업하고 천재지변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업이에요. 나중에 정비법에 가면요. 전신에 천재지변이요. 천재지변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 정비법에서 공부를 하는데 천재지변이 있으면 이라고 나오면 무조건 맞아. 맞다고 하면 돼. 근데 우리 개발법에는 천재지변은 관계가 없는 사업인데 딱 한 번이 나와. 만약에 천재지변이 일어나가지고 빨리 신도시를 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럴 때는 국토부 장관이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개발법에서 천재지변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천재지변은 우리 개발법 몇 번 나온다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천재지변이 중요하지 않아. 국토부 장관이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어요 하는 사유가 아닌 것 이렇게 물어봐. 천재지변 절대로 틀린 정답으로 나올 수가 없어. 개발법에서 천재지변은 중요하지 않아. 단 뭐가 중요하냐? 국장이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사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 나오면 그건 무조건 틀리는 거야.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문제 한번 내볼까? 우리 천재지변 등 긴급히 개발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으면 지정권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고 했어. 바로 마음이 바뀐다니까. 천재지변은 여기에 말고 나오면 틀려. 천재지변이 있으면 시행자 바꿀 수 있다고 했어. 없어. 그런 말 없다고. 천재지변이 있으면 신속히 개발사업할 필요가 있으면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요 사유 말고는 개발법에는 천재지변이 나오면 안 된다.
아시겠죠? 그럼 우리 정비법 재개발 얘기 한번 해볼까? 천재지변 등 긴급히 사업을 할 필요가 있으면 시행자 바꿀 수 있다. 정비법에는 맞아. 정비법에는 천재지변이 나오면 무조건 맞아. 근데 개발법에는 천재지변 얘기 말고 나오면 안 돼. 아시겠죠? 2개 이상의 시도 대도시 3번에 적어야 되는데 잘못 적었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러면은 지정권이 누구한테 넘어간다고요? 국장한테 넘어가. 앞으로 우리는 요 1번, 2번, 3번을 시험 칠 때까지 천국이라고 외울 거예요. 천국이. 10월 달이 되면 누구에게는 천국이는 온다 안 온다? 다 와. 천국이는 와. 아시겠죠? 시험에 합격해도 시험에 떨어져도 천국이는 옵니다. 시험 치고 나오면 마음이 그렇게 홀가분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여부를 떠나가지고 천국이는 다 와. 천이 뭐다? 천재지변, 천재지변. 국이 뭐다? 국가가 개발 사업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천재지변, 국가가 개발 사업할 필요가 있다. 이럴 때 국장이 지정하는 사유다라는 걸 모를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10월달 되면 다 안다니까. 지금은 깜빡깜빡 할 수도 있어도 한 가지 주의한다면 2개 이상이 걸쳐질 때야. 요거 하나만 주의하면 돼. 2개 이상이 걸쳐질 때는 국장이 지정한다. 당사자가 협의해서 지정할 자를 정한다. 요거 하나만 주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국토부 장관이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사유인가요? 아닌가요? 라고 물으면 정답은 99% 이 2개에서 나오는 거야. 2개에서. 천국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근데 이번 진도에서 우리가 공부를 제대로 안 했어. 왜? 국계법을 제대로 공부를 해야 개발법이 이해가 돼요. 근데 국계법에서 안 했기 때문에 개발법, 정비법까지 전부 국계법 얘기가 나온다니까. 왜? 관리계획에서 나온 얘들이잖아요. 얘들이. 아시겠죠? 그럼 결론은 뭐냐면 국토부 장관에게 개발구역 지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어. 요청. 요거는 들으면 이해가 갈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들으면 이해가 갈 수도 있어요. 자, 우리 관리계획은 입안해가지고 결정한다고 하죠. 입안권자 원칙이 누구야? 입안권자가 입에 착착 안 붙으면 안 돼요. 택관기가 문수죠. 예외적으로 누구죠? 국토도 입안하죠. 얘들이 결정을 하는데 입안권자와 결정권자는 원칙이 같아야 돼, 달라야 돼? 같아야지. 스스로 하는 거니까. 그러면 결정권이 없는 놈은 누구예요? 대도시도 자기가 결정을 하죠. 대도시 빼고 요 시장 운수는 결정권이 없잖아. 그러면 우리는 관리계획 결정권자는 시도지사, 대도시 같은 경우는 직접 결정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때 뭐라고 하느냐? 시도지사는 자기들이 직접 입안해서 결정하기도 하고 얘네들이 신청을 해서 결정하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이해갑니까? 요 신청을 우리 개발법에서는 뭐라고 한다고? 요청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비법에 가면 또 얘를 또 뭐라고 한다고? 여기 똑같은 말이라니까. 그러니까 관리계획을 결정해 주세요. 신청.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 주세요. 요청. 요청이나 지정이나 결정이나 같다며. 개발구역 지정해 주세요 이 말이나 개발사업 결정해 주세요라는 말이랑 같은 말이에요. 정비구역 지정해 주세요. 신청. 전부 같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관리계획 신청, 개발구역 요청, 정비구역 신청은 입안권자 중에서 뭐가 없는 자? 결정권이 없는 자가 하는 거잖아. 결정권이 없는 자가. 이해갑니까? 단 우리 관리계획하고 개발법, 정비법의 차이점은요. 개발법, 정비법에는 구청장이 나와요. 우리 국계법에는 구청장이 안 나왔잖아.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오늘 기억하실 건 다른 거 아무것도 몰라도 괜찮아. 제가 요청 신청을 알자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개발구역을 요청, 정비구역을 신청하는 자는 행정청이다, 행정청이 아닌 자다.
행정청이 하는 거예요. 행정청이. 아시겠죠? 앞으로 개발구역 지정 요청은 행정이 한다, 비행정이 한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고 하시면 돼. 요거 하나만. 그러면 국토부 장관한테 개발구역 지정해 주세요. 요청 하는 자는 저 관리계획 입안권자는 본래 국장한테 예외적으로 국장도 결정을 있죠. 국장한테 요청하는 거예요. 시도의사한테 하는 거야. 시도의사한테 하는 거야. 대도시는 지가 직접 결정하고. 아시겠죠? 그런데 국토부 장관한테 요청하는 행정청도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럼 국토부 장관한테 요청한 행정청은 일반 행정청이 아니라는 얘기지. 지정권력 없는 거 중앙행정기관이야. 중앙행정. 일반 얘들 보세요. 얘들은 특광시장이나 이런 자들은 다 지정권이 있으니까 요청 안 할 거 아니야. 결국은 시장군수 구청장인데 얘들만 요청할 거 아니야. 얘들만. 얘들은 국장한테 요청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지. 얘들한테 요청하는 자들이지. 그렇잖아요. 근데 국토부 장관한테 요청하는 자는 이런 시군구가 아니고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한다 이 말이야. 그럼 우리 지금 요걸 물어보는 거야. 우리 지금 뭐라 물어볼까? 시군구청장이 국장한테 개발구역 지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물어본다니까. OX, X. 시군구는 시도한테 요청하는 거야. 이해갑니까? 자, 요청은 행정이 한다, 비행정이 한다? 행정. 행정 중에 국장한테 요청한 행정은 무슨 행정만? 중앙행정. 쉽게 말해서 다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있단 말이지. 이 장관이 그 자기 부와 부처 관련해 가지고 사업을 할 필요가 있어. 개발 사업을. 그렇다고 자기가 개발구역을 지정할 지정권은 없어. 개발구역 지정권은 국장한테 있거든. 그러니까 국장한테 뭐 한다고? 요청. 아시겠죠? 그럼 국장이 지정할 수 있어.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자, 우리가 입안권자, 결정권자는 다 행정청이죠. 행정청이다 하는데 우리 부산 시민들도 사업하자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부산 시민들이 사업을 하자 하는 것은요, 요청이라고 안 하고 제안이라고 합니다. 용어가 달라. 자, 우리 행정청이 아닌 부산 시민들이 사업을 하자고 제안을 하면 그건 제안이고, 부산시가 부산시한테 제안을 해서 부산시장이 그래 하자라고 하는 건 입안이라고 하는 거야. 물론 절차도 조금 다르지만. 그러면 국토부 장관에게 이 사업 좀 합시다 라고 제안하는 자도 있다 없다? 있어. 그럼 결국은 국토부 장관에게 요청하면 국장이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국장한테 제안하면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 그럼 여기서 본래는 국장한테 제안하고 요청하는 것이다 아니다? 그 본래는 국장한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국장한테 하는 게 아닌데, 아시겠죠? 본래는 부산시장한테 제안하는 건데 국장한테 제안하는 경우는 국장이 지정하고, 본래는 국장한테 요청하는 게 아닌데 국장한테 요청하면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이런 말이거든. 그러면 제안은 결론적으로 기억 안 나도 되는데 사업하고 싶은 자가 하는 거예요. 내가 저 동네를 신도시 개발 사업을 하고 싶어. 그러면 내가 본래 법대로 가면은 구청장한테 제안하고 구청장이 부산시장한테 요청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요청은 행정청이 한다면. 그렇게 해서 부산시에서 개발사 결정하는 거거든, 본래는. 그런데 내가 특정한 시행자라면 구청장한테 제안하는 게 아니고 국토부 장관한테 제안할 수 있다. 응? 아시겠죠? 그런 자가 있다는 거야. 그럼 우리 시험은 뭘 물어볼까? 국토부 장관한테 제안하고자 하는 시행자는 누굴까요? 이걸 물어보겠지. 국청장한테 요청하는 행정은 누굴까요? 이거는 중앙행정이라고 그랬고. 아시겠습니까? 그런 게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돼. 그럼 결국은 우리 시험은 국장한테 요청하는 자, 제안하는 자. 요걸 앞으로 100% 정리는 안 했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100%는 3월 달에가 정리합니다. 자, 그래서 교재 보세요. 지정권자 원칙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음 어느 하나가 밑에 박스겠죠. 그자는 계획적인 도시개발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됐습니까? 그 박스가 누구라고? 시도대도시라니까. 시도대도시. 박스 안에 먼저 보세요. 박스 안에 1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광도에다가 뭐까지? 특별자치도지사까지. 얘를 줄여서 뭐라 부르자? 시도지사. 우리 도시개발법에는 특징이 무엇인가요? 특시가 없어요. 특별자치시가 없어.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어쨌든 얘들이 시도지사고, 이번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얘들은 다 광역자치단체죠. 얘들을 빼고 인구가 얼마? 50만 이상인 시. 이 시를 우리는 무슨 시? 대도시. 방금 제가 특별자치시가 안 나와요 그랬는데 여기는 또 특별자치시를 제외하고 이런 말 적어놨죠. 그럼 법조문은 무시하세요. 그럼 법조문은 뭐라 되어 있을까? 서울시, 광역시를 빼고 인구 50만 이렇게 되어 있겠죠. 특별자치시가 없으니까 그렇게 넣어놓은 거야.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시도대도시가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일단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안 보셔도 좋습니다. 밑에 보충학습 보세요. 요게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주의 좀 하셔야 되겠죠. 도시개발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도, 특별자치도, 방금 우리는 얘들을 줄여서 뭐라고 불렀어? 괄호 안에 시도라 불렀지. 보충학습 박스 보시는 거야.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는 밑줄 긋습니다. 시도, 대도시, 시장이 협의 동그라미 도시개발구역을 밑줄 지정할 자를 정한다. 협의하여 지정할 자를 뭐한다? 정한다. 공동지정은 없다고 했어요. 그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밑에 주의라고 적어놨네.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누가?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자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직접 지정해버린다? 국장이 지정을 해버리는 사유다 이 말이죠. 국장이 직접 지정을 해버린다. 그래서 이번에 국장이 지정하는 사유, 요걸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첫 번째, 국가가 개발사업 넣어줘. 밑줄 국가. 두 번째, 2번, 3번 요걸 묶어야 되는 거예요. 그 두 개가 우리 시험에서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2번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이 요청했죠. 요청 동그라미. 이 요청이 관리계획 같으면 신청, 정비구역 같으면 신청 같은 말입니다. 신청, 요청 같은 말. 자, 신청, 요청은 행정이 한다, 비행정이 한다? 행정. 행정 중에 국장한테 요청하는 자는 무슨 행정? 중앙 동그라미, 중앙. 그럼 그걸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시군구가 요청한다고 하면 OX, X죠. 그럼 물어봅시다. 특별시장은 국장한테 요청할 수 있다, OX. 특별시장은 국장한테 요청할 수 있다. X지. 왜? 지가 지정권자잖아. 지금 요청 신청한다는 것은 자기한테 지정권이,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 그럼 지정권이 없는 자가 누구예요? 시군구지요. 대도시 빼고. 본래는 시군구가 특광도 도지사한테 요청할 거 아니에요. 근데 국장한테 요청하는 자는 시군구가 아니고 누구라고? 중앙행정기관. 아시겠어요? 자, 3번이 문제인데 이번 진도에 기억 못 하셔도 되는데, 자,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데 있죠. 자, 국장한테 제안하는 자는 누가 제안한다고? 시행자가 되고 싶은 자예요. 시행자 그 밑줄 그으세요.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공공기관회장 있죠. 거기부터 괄호 공공기관회장 또는 정부출연기관회장. 또 괄호 한번 더 묶어봅시다. 30만 제곱미터 이상. 또 괄호 한번 더 묶어봅시다.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 자, 제가 뭐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 공공기관의장이 누구냐면요, 예전에는 공공기관을 정부투자기관이라고 불렀어요. 누가 투자했다고? 정부가. 그러니까 지자체가 투자한 게 아니고 정부가 투자한 기관을 공공기관이라고 그래. 그럼 정부 출연기관은 누가 출연했겠어요?
정부가 했겠지. 그러니까 이 공공기관, 정보출연기관의 공통점은 지방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지자체가 투자한 걸 공사를 뭐라고 불러? 지방공사. 아시겠죠? 그러면 그 3번이 우리 시험에 나오면 뭐라고 틀리게 나와? 지방공사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럼 거기 나오는 공사는 전부 중앙공사입니다. 중앙정부가 투자한 공공기관, 정보출연기관이에요. 이해됐죠? 그리고 공공기관, 정보출연기관이라고 무조건 국장한테 제한하는 거 아니에요. 면적이 얼마가 돼야 돼?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돼.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된다고 무조건 국장한테 제한하는 거 아니에요.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돼. 국가계획하고 관련도 없는 것을 국장한테 제한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그걸 공삼국이라고 외울 겁니다. 공삼국이라고 외울 거예요. 공삼국. 공공기관, 정보출연기관. 절대 지방 넣으면 안 돼. 지방공사 넣으면 안 돼. 면적이 30만 이상이 돼야 돼.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돼. 아시겠죠? 자, 뭐 앞으로 이 박스가 나오면 국장한테 요청하는 행정은 중앙행정기관, 국장한테 제안하는 시행자는 공삼국 이렇게 외우고 가십니다. 나중에 외우면 돼요. 넘기세요. 다음 페이지 나오네. 둘이상의 걸친 경우도 있죠. 어디에 걸쳐 있다고? 둘이상의 시도 대도시에 걸쳐 있단 말이겠지. 그때는 시도 대도시 시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밑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맨 앞에 둘 이상 거기 밑줄 긋고 둘 거기에 동그라미 치세요. 마지막에 5번에 천재집에 나왔죠. 천재집에 밑줄. 그 밖의 사유로 개발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요청 제한 빼고는 우리가 천국이라고 외우자 이런 뜻입니다. 천국이. 우리 시험은 요청 제한. 그걸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 요청권자 나와져 있죠. 자, 지정 요청권자에는 뭐라고 적어줄까? 옆에다가 결정권이, 지정권이 없는 행정청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지정권이 없는 행정청이 요청합니다. 지정권이 없는 행정청은 누구인가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지요. 대도시는 지정권 있고 없고? 있고. 그러니까 대도시는 제외지. 그래서 밑줄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 첫 번째 줄에 시장, 군수, 구청장은 그 시장 옆에 대도시 시장은 제외 이렇게 되어 있죠. 그거 하나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공부하시는 공법에는 자치단체까지만 합니다. 자치단체. 우리 뭐 중개사법 같은 경우는 분구, 행정시 뭐 행정구까지 다 공부한다면서. 중개사법은. 그죠? 우리 공법은 그런 자들 공부 안 해요. 우리 공법은 구청장 하면 전부 자치구. 그럼 자치구는 어디서 나오는 구? 특별시, 광역시에만 있는 구지요. 이런 자들이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하고 밑줄 시도지사에게 돼 있죠.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정확하게 말하면 시도지사가 맞을까? 특광도지사가 맞을까? 특광도지사 이게 맞죠. 우리가 첫날 기초에서 한 거는. 어쨌든 그게 뭐 시도지사, 특광도지사가 다른 의미가 아니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 시험에 틀리게 내지는 절대로 않아요. 그러니까 같은 의미다. 그러니까 시군구가 시도한테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 맞는데 국장한테 요청하는 자도 있었다 이런 뜻이죠. 국장한테 요청하는 자는 중앙이었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이 밑에 2번에 적어놨네.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은 국토부 장관에게 지정을 요청할 수 있고 그때는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자, 이 밑에 제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 관리계획에도 제한이 있었고 개발구역도 정비법도 제한이 세 군데 나와요. 우리 집에 중요하지만 제가 이번 진도에서는 안 했습니다. 안 했기 때문에 이번 진도는 뭐라고만 기억하자? 시행자가 되고 싶은 자가 제한한다. 아시겠죠? 시행자가 되고 싶은 자가 제한한다. 그거까지만 기억하겠습니다. 그럼 원칙에 국가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거기까지를 묶어볼까? 국가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거기까지를 묶어보고 누가 시행자가 되고 싶은 자죠?
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누구한테 제안한다고 밑줄만 그어놓으세요. 특도시장군수 구청장에게, 특도시군구청장에게. 우리는 특시 특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왜요? 특시 특도는 늘 나오는 놈이거든. 그러니까 시군구에 제안한다는 거야. 그럼 시군구에 제안하면 시군구가 그 위에 시도한테 뭐 한다고? 요청.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개발구역. 자, 밑줄만 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세하게 공부를 하시도록 하시기. 자, 됐고요. 나머지는 넘기세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셨느냐면 개발구역의 지정권자를 공부하신 겁니다. 지정권자에서 뭐니 해도 문제는 요청하고 제한이죠. 본래 요청은 국장한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정권이 없는 시군구가 시도한테 요청하는 거였죠. 그런데 국장한테 요청하는 행정이 있었다. 그 행정은 중앙행정. 요청이 행정이란 말이 생각이 나야 중앙행정 이렇게 되겠죠. 제안은 시행자가 되고 싶은 자가 기억 안 나셔도 괜찮아. 시군구에다가 제안을 하는 건데 아시겠죠? 시군구에 제안 안 하고 국장한테 제안하는 시행자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자를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외울 거라고요? 공삼국 이렇게 외울 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걸 보신 거야. 나머지는 이번 진도 안 봅니다. 184페이지 보세요. 184페이지를 보시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대상 지역이 나오죠. 일단 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규모가 커야 된다, 작아야 된다? 커야 됩니다. 전부 이상이지요? 이상이잖아. 그것만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좀 기억해 보죠. 자, 그 도시지역만 한번 살짝 볼까요? 도시지역의 밑에 주위는 뭐라고, 주위에 뭐라고 적어놨어? 보존녹지는 없다고 그랬죠? 생산녹지 찾으셨습니까? 생산녹지는 밑에 괄호 안에 뭐라 적어놨어? 전체 면적에 30%. 그거는 이제 아시죠? 도시지역이 주상공목이잖아. 그러면 거기서 공업지역에 3만 제곱미터 이상, 거기만 밑줄 한번 볼까요? 공업지역에 3만 이상. 그럼 나머지는 전부 얼마 이상이에요? 1만. 그러니까 우리 도시지역에서는 개발 사업하려면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만 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단 공업지역은 얼마 이상이 돼야 돼? 3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뒤집어 볼까? 우리 개발행 허가 있죠? 개발행 허가는 이 규모 미만이 돼야죠? 그러면 개발행 허가는 도시지역에서 얼마 미만까지는 개인적으로 개발행 허가가 난다? 1만 미만까지는 난다 이 말이에요. 1만 이상이 되면 도시개발사업으로 가야 되고 1만 미만이면 개인적으로 개발행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공업지역은 얼마 미만까지 개발행 허가가 난다고? 3만 미만. 그러니까 그 숫자가 개발행 허가 받는 숫자하고요 개발구역 지정하는 숫자가 같은 숫자예요. 미만이면 개인적인 개발행 허가고 그 이상은 개발구역 지정 대상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실 수 있어요? 도시지역은 그 정도만 참고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안 봐도 됩니다. 넘기세요. 넘어갑니다. 자, 187페이지에 뭐가 나와 있느냐? 187페이지 지정 절차가 있죠. 우리 개발구역 지정 절차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관리계획 절차와 동일하지는 않다. 아시겠죠? 관리계획 절차와 동일하지는 않다. 근데 뭐 관리계획 절차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뭐가 같은지 다른지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공부 안 하셨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공부할 필요가 없어. 물어본 지도 꽤 오래됐네. 제 기억이 없다면 거의 10년 넘도록 안 물어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모르셔도 괜찮아. 나중에 저 뒤에 가서 보시면 돼요. 어쨌든 188페이지를 넘겨보세요. 188페이지를 넘겨보면은 지정의 맨 끝에 5번 고시공람 있죠? 그거 하나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을 보세요. 자, 개발구역을 지정했습니다. 누가 지정했습니까? 시도대도시 예외적으로 국장이 지정했습니다. 맞죠? 얘들이 지정권자잖아. 우리 관리계획 공부하셨죠? 관리계획이 결정되면 고시했죠? 누가 고시했어? 관리계획 누가 고시했어?
결정권자. 그게 잘 안 되는가 봐. 결정권자, 결정고시 외우라니까. 관리계획에 실효되어도 누가 고시했어? 결정권자가 고시한다고. 에이? 외우라고. 그러면 여기는 지정권자죠. 결정권자라고 안 하고. 그럼 누가 고시해? 아, 지정권자가 고시하지. 얘들이 고시하는 거야. 개발구역이 지정되었다고 지정권자가 고시를 하고 우리한테 공람도 시켜줍니까? 나중에 관리계획도 결정고시하고 우리한테 보여주죠. 보여줘야 우리가 법을 지킬 거 아니에요. 고시해서 공람해줘야. 개발구역도 고시해서 공람해줘. 우리 이렇게 생각하세요. 공람기간은 며칠? 우리 개발법의 공람은 전부 14일이야. 우리 동네 개발구역 지정해서 고시하면 14일 이상 보여주도록 돼 있어요. 근데 공람이란 것은 뭔가요? 서류를 비치를 시켜놓고 특정 장소에 니들 보고 싶은 사람 와서 보라는 거죠. 보라는 거야. 여기는 부산 같으면 누가 고시했어? 부산시장이 고시했죠. 그럼 부산시에다가 서류를 갖다 놓고 와서 봐라. 그러면 화명동 사람들은 별로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안 좋지. 거기까지 가려면 지하철도 뭐 갈아타야 되고 뭐 복잡하잖아. 연산동 사는 사람들은 좋아 안 좋아? 아, 그 옆에 사는 사람들은 좋지. 창원 같은 경우는 도청이 창원시에 있어요. 시청도 바로 옆에 있고. 도청에다가 서류를 갖다 놓고 니들 와서 봐라 그러면 저 거제도 사는 사람들은 도청까지 와서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공람이라는 것은 우리는 뭐라고 이해를 하자? 맨 밑에 관청이 보여주는 거야. 맨 밑에 관청이. 그럼 우리 도시개발법에는 맨 밑에 관청이 누가 나와? 시군구. 근데 만약에 구청에서도 안 해주고 그냥 동사무소 보내가 동사무소에 열람할 수 있어요. 그러면 동사무소 서류 보내주면 동사무소에 보면 돼. 실무에서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법령에서는 우리 개발법에는 시군구청장까지 나오거든. 그럼 공람 누가 시켜? 시군구가 시킨다고. 시군구가. 그러면 고시는 얘들이 고시하지. 얘들이 고시하지만 얘들이 누구한테 보내줘? 시군구한테 서류를 보내주겠지. 부산시장은 부산시가 고시하고 구청장 아니면 기장 같으면 기장 군수한테 보내주겠지. 그러면 그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일반인에게 14일 이상 뭐 시켜줘? 공람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 내용이 5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 말이 일단 무슨 말인지는 몰라도 좋아. 일단 개발구역 지정했죠. 이때는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죠. 고시 동그라미. 국장이 어디에 있을까? 관보. 시도 대도시에 있으면 어디에 있을까? 공보에 있겠죠. 자, 그 뒤에 있는 문장은 그냥 읽어보면 돼. 대도시 시장인 지정권자는 관계 서류를 일반에게 공람시킨다. 대도시는 자기 밑에 지자체가 없죠. 그럼 지가 공람시키겠지. 그 다음에 대도시가 아닌 지정권자는 해당 도시개발구역을 관할하는 누구한테 보내죠? 시군구한테 서류를 보내겠죠. 보내면 지정권자인 보내야 되고 지정권자인 특별자치도지사와 특별자치도지사는 지밖에 없죠. 지가 고시하고 공람시키겠지.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관계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킨다 돼 있죠. 말은 어렵죠. 근데 결론은 뭐야? 지정권자가 고시하고 시군구에 보내주고 지가 시군구에 해당하는 자가 있잖아. 대도시하고 특별자치도지사. 얘는 지가 지정권자인 동시에 고시 공람시키는 자잖아. 걔들은 직접 공람하고 나머지는 시군구에 보내. 시군구가 공람시킨다 이 말이야. 응? 이해만 되면 돼. 절대 그 문장 시험에 안 나와. 뭐만 알지 아시면 돼. 지정권자가 고시하고 시군구에 보내주면 시군구가 공람시킨다고. 며칠 이상? 14일. 우리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14일 이상 공람시킨다 이 말이야. 14일. 됐죠? 됐습니다. 우리 시험 이렇게 나온 적이 있다. 광역시 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시한 고시한 경우 군수에게 서류를 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한 서류를 군수구청장은 공람시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안 물어봐서 얼마나 문제 낼 게 없으면 그런 문제를 내겠냐고.
그렇게 물어본 적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5분만 쉬었다가 가겠습니다.